안녕하세요. 컨쇼 대표 성진입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대학교 바로 동국대학교입니다. 동국대학교 생각보다 아이들한테 인기가 되게 많죠. 그런데 동국대학교 오늘 제가 보여드릴 게 뭐냐면 두 가지 전형입니다. 하나는 학교장 추천이고요. 하나는 두드림 학생부 종합 전형인데 요 두 라인이 아이들을 선발하는 게 좀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좀 잘 봐야 되고, 동국대학교는 교과 전형은 없습니다. 학교장 추천이 교과 전형처럼 보이지만 또 하나의 학생부 종합 전형 색깔이 좀 나거든요. 그 차이, 우리 아이가 어느 전형을 넣었을 때 더 유리한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해 볼게요. 고고! 자, 보시면은 하나는 학생부 종합 전형 두드림 전형이고요. 오른쪽에 보이시는 게 학생부 교과 전형입니다. 일명 학교장 추천이라고 하죠. 일단은 학생부 종합전형, 두드림 전형 같은 경우는 여기 보시면은 서류가 일단 들어가죠. 서류가 100%가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은 아이들을 선발하는 데 있어서 정성평가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등급을 보더라도 단순하게 등급만 보는 건 아니에요. 이건 뒤에 가서 보여드릴 거거든요. 그런데 교과 전형 같은 경우는 요 학교장 추천은 요게 첫 번째 들어가는 게 뭐냐면 정량평가예요. 일명 계산기를 두들깁니다. 그래서 등급 있죠. 아이들의 등급을 가지고 먼저 선발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뭘 하는 거냐면 정성평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에 정성평가가 서류가 들어가는데 이 정성평가 저 30% 있죠. 저게 그냥 전부예요. 이게 오늘 방송의 핵심이에요. 학생부 저 교과 전형 솔직히 교과 전형이 아니에요. 또 하나의 두드림이다 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고요. 아이들을 선발하는 데 있어서 요 밑에 보시면 이제 서류 평가에 대한 부분이다 라고 보시면 되는데 어느 부분이 좀 다른지 보도록 할게요. 학업 역량 같은 경우는 기초 학업 역량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 아이들의 등급을 포함한 뭐 편차나 평균 이런 부분들을 다 계산을 하는 건데, 여기에 보여지는 학교장 추천에서 말하는 학업 역량의 요 기초 학업 역량이 요게 뭐냐면 여기는 정량적 평가가 먼저 진행이 돼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요 아래쪽에 서류를 보는데 이 진로 역량에 보시면 탐구 역량, 진로 탐색 이렇게 돼 있죠. 왜 그러냐면 요 라인은 세부 능력 중심으로 봅니다. 대신 두드림 전형 같은 경우는 창제에다가 세부 능력 이 부분을 다 같이 보거든요. 또 하나 동국대학교 두드림 전형 제가 항상 말하지만 전공 적합성을 정말 많이 보는 학교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 생활기록부 안에 있는 문장이나 키워드나 주제를 잡고 연구한 거와 우리 아이가 지원을 할 때 그 학과가 일치돼야 돼요. 딱 맞춰서 넣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시면 전공 수학 역량이라는 건 전공 학업에 대한 부분, 전공 관심도나 진로 선택. 그런데 웬만하면은요 학교가 전공 옆에다가 가로쳐 놓고 계열이라고 써놓거든요. 그런데 동국대학교는요 계열에 대한 색깔이 나야 되는 학과가 있지만 그만큼 전공 적합성을 많이 봐요. 제일 많이 본다고 생각이 들어요. 경희대학교도 많이 보고 건대도 많이 보지만 저는 동대가 절대적으로 많이 본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인성에 대한 부분을 보는데 이 인성은 착한 아이들을 선발하는 게 아니고 항상 말하지만 공동체를 보는 거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인성을 보는데 뭐 역할의 주도성이나 협업을 한다라는, 그러니까 역할이라는 거는 개인에 대한 역할이 어떤 팀 안에서 이루어지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인성에 대한 부분은 똑같이 평가하지만 여기 나와 있는 진로 역량이라는 부분과 전공 적합성 이 부분이 좀 다르고, 학교장 추천 일명 학생부 교과 전형 같은 경우가 전공 적합성을 두드림보다는 좀 덜 보긴 합니다. 그래서 요거 넣을 때는 제가 뭐라 그러냐면 계열 적합성, 전공에 대한 부분을 좀 직접적으로 보지 않더라도 단과대학 정도의 색깔만 맞춰서 지원해도 충분히 해볼 만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두드림과 학교장 추천에 대한 비교인데요. 자, 그러면 학교장 추천 같은 경우는 정량적 평가가 일단 점수대가 형성이 된 다음에 지원을 하는 거고, 학생부 종합전형은 단순하게 등급만 보고 지원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잖아요. 조금 더 정확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봐야 되는 게 학생부 교과 전형 있죠. 아까 말씀드렸지만 학생부 교과 전형 같은 경우는 뭐가 들어간다라고 말씀드렸냐면 바로 정량 평가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요 교과 등급이라는 부분을 봐야 되거든요. 또 하나 학교장 추천 교과 전형 같은 경우 제가 대학교를 분석할 때 제일 먼저 봐야 되는 건
인원 제한이 있는지, 추천서를 받는 인원에 대한 제한이 몇 명인지 이거부터 봐야 된다 그랬잖아요. 얘네는 몇 명이냐면 8명인데요. 이 8명이 진짜 피 터집니다. 이거 받으려고 이건 줄 서야 돼요. 제가 며칠 전에 뭐 홍대나 시립대 이런 학교들 같은 경우, 시립대 같은 경우, 서울시립대학교 같은 경우는 이제 추천 인원이 20명이잖아요. 근데 솔직히 20명은 다 나눠갖고도 남는다라고 했죠. 그런데 동국대학교 같은 경우는요, 이 8명이 엄청나요. 그래서 막 진짜 경쟁이 심합니다. 그래서 만약 동국대학교 학교장 추천을 받고자 하는 아이가 있다라면 이 추천에 대한 부분은 담임 선생님이랑 좀 빨리 알아볼 필요가 있다. 라는 부분이 있고, 이게 왜 이렇게 8명이 피 터지냐면 여기 밑에 나와 있는 이 부분 때문에 그래요. 얘네가 교과 전형을 아이들을 선발을 할 때요, 상위 10과목만 가지고 합니다. 보시면 계열에 대한 부분으로서 석차 등급 상위 10과목만 골라서 계산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엄청나게 등급대가 높게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학부모님들이나 학생들이 동국대학교 학교장 추천할 때 진짜 많이 실수하는 게 뭐냐면, 보통 이렇게 상담을 하다 보면 우리 아이가 등급이 좀 낮은 편이지만 동국대학교 형식으로 계산을 하면 우리 아이가 1등급 때 한 1.5, 1.6 이렇게 나와요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제가 항상 하는 얘기지만 우리 아이만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다 잘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솔직히 동국대학교 이 학교장 추천의 교과는요, 생각보다 등급대가 엄청 높게 형성이 되거든요. 그건 뒤에 가서 말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학교장 추천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학교장 추천 같은 경우는요, 우리 아이들을 선발하는 데 있어서 기초학업에 대한 부분, 그리고 학습의 주도성, 여기에서 말하는 이 부분은 등급을 가지고 정량적 부분이 포함되어 있고요. 보시면 배점이 되게 높게 형성되어 있죠. 쉽게 말해서 등급을 가지고 먼저 아이들을 선발한 다음에 그 나머지를 서류를 보겠다라는 이 취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래쪽에 보시면 이제 탐구에 대한 부분, 세부 능력을 보는 부분이 한 30%의 인성 라인이 20%. 그러니까 솔직히 요거 두 개 라인에 대한 비중이 높은데요. 솔직히 이 50% 배점 있죠. 이게 저는 거의 없다라고 봐요. 거의 없습니다. 그 이유를 보시면 요 밑에 제가 입시 지원 가능 등급을 써놨습니다. 1.0에서 1.2등급. 솔직히 동국대 형식으로 10과목을 계산했더니 우리 아이가 보통 2등급대 아이인데 계산했더니 한 1.4등급 나오더라고요. 점수 모자른 겁니다. 동국대학교는요 1.0 갖고 오는 아이들 엄청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1.0에서 1.2등급 정도면은 점수가 크게 밀리지는 않는데, 솔직히 저는 이게 변별력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또 하나의 진로 역량과 인성을 통한 이 서류 부분에 대한 평가가 엄청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그러면 학업 역량 같은 경우 뭐 우리 아이 기초 교과에 대한 등급에 대한 부분과 그리고 교과에 대한 어떠한 뭐 이런 수업 태도나 이수, 요 이수가 뭐냐면요, 우리 아이가 전공 과목에 대한 이수 여부 같은 거를 따지겠다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동국대학교는 전공 학업에 대한 부분 중요시하거든요. 또 하나 진로 역량에 대한 부분인데, 이 부분이 솔직히 두드린 만큼 전공 적합성이 뚜렷하게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 계열 라인은 맞춰서 가야 되고, 세부 능력을 넣을 때 우리 아이가 원하는 그런 학과가 있다라면 그 학과와 관련된 활동이나 주제에 대한 연구 같은 것들이 좀 구색은 맞춰져 있어야 되고, 전공 학업이 맞게끔 떨어져야 돼요. 자, 탐구 역량 같은 경우 우리 아이가 교과목에 대한 학업 보이십니까? 이수 현황부터 보겠다고? 이게 요 위에 거랑 이렇게 연결되는 겁니다. 왜? 세부 능력 라인이거든요. 또 하나, 모집 단위별의 필요 역량과 관련된 과목에 대한 성취도, 그러니까 진로 선택 과목 안에 이제 성취도 A, B, C, 그리고 원점수 이런 거 보겠다라는 거고요. 진로 선택에서 이제 선택을 했을 때 그 선택 과목에 대해서 어떻게 노력을 했는지, 이 노력 과정 안에서 진로 탐색해 나가는 부분들, 그러니까 전공 적합성을 안 본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대신 두드림보다는 약간 색깔이 좀 다르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인성에 대한 부분은 학교 안에서 우리 아이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부분들, 책임감을 가지고 우리 학생이 의무적으로 노력하고 하는 것들, 그리고 공동체에 대한 부분. 솔직히 역할에 대한 주도성보다는 이 밑에 나와 있는 협업과 소통 능력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아이들을 선발을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등급은 그냥 1.0에서 1.2 정도는 나와야지 점수가 크게 밀리지 않고요. 1.4에서 1.6 등급 정도 되면은 점수가 약간 밀리는 겁니다. 그런데 서류로 뒤집어질 수 있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뒤집어질 수는 있는데요. 솔직히 동국대학교 지원하는 아이들이 학교장 추천을 넣더라도 저는 서류가 어느 정도는 구색을 맞춰 놓고 넣어야 된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등급만 좋다라고 지원할 수 있는 학교는 아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가시죠? 자, 그러면 잠깐 정리를 할게요. 동국대학교 학교장 추천 같은 경우는 학업에 대한 등급이 10과목을 계산했을 때 1.0에서 1.2등급 정도는 나와야 된다라고 봐야 되는 거고요. 이건 나중에 환산을 하긴 해야겠지만 그냥 등급으로 봤을 때 1.0 나와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서류에 대한 부분이 절대적으로 중요한데 두드린 만큼 그렇게 서류에 대한 집중도를 가져가는 건 아니지만 대신 학업에 대한 세부 능력을 중심으로 보기 때문에 그 첫 번째는 전공 학업에 대한 부분과 성적에 대한 부분, 그리고 이수한 부분에 대한 것들을 수행평가나 이런 활동하는 데 있어서의 어떤 이런 방향성이 학과와 얼마나 적합성을 가져가는지 이런 부분들, 그리고 이제 인성에 대한 부분 같은 경우는 이제 팀원들과 함께 연구를 해나가는 모습들,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만일 생활기록부 안에 우리 아이가 세부 능력 안에서 수행평가를 하는데 다 개인적인 활동들을 했다 그러면 저 인성평가 날아간다라고 보셔야겠죠. 그래서 팀원들과 함께 해나가는 이런 부분들도 함께 들어가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가시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한번 두드림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드림 같은 경우는 여기 보시면 이제 전공 적합성이라고 합니다. 그죠? 계열도 아니야. 그래서 가능하면은 우리 아이가 생활기록부 만든 내용과 학과가 직접적으로 연결성이 좀 뚜렷하게 나타나는 아이들이 합격선을 높게 형성을 해요. 여태까지 제가 동국대학교는 워낙 메인 학교로서 정말 많은 아이들을 보내고 있는데 그 라인을 구성을 할 때 이제 전공적 합성에 대한 부분이 뚜렷하게 떨어지는 아이들을 합격선을 높게 형성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학업에 대한 역량을 볼 때요, 기초학업이나 학습에 대한 주도성들, 근데 요 학습에 대한 주도성 같은 경우는 뭐 전공 이제 이수한 부분들이나 이런 부분들도 보겠지만 이제 성적에 대한 부분들, 이런 것들을 이제 보면서 수행평가를 함께 본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 라인 안에는 이제 수행평가를 통해서 아니면 세부 능력 같은 것들을 평가를 하는데 보시면은 학업에 대한 부분보다 전공적 합성 부분의 배점이 더 높게 형성되는 거 보이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학업 좋은 아이들은 학교장 추천으로 지원하라는 거예요. 거기에서 학업에 대한 점수를 정량적인 부분과 정성적 부분을 가지고 뽑아줄 테니까. 그런데 만일 네가 학교장 추천을 집어넣는데 점수가 조금 밀리거나 네가 등급대가 형성된 게 좀 골고루 분포가 돼서 곤란했을 때 등급이 높지 못하다라면 그냥 두드림으로 오면 좋아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두드림 같은 경우는 전공적 합성에 대한 배점이 높은 거 보는 것처럼 그 부분이 좀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학업 역량 같은 경우는 요 위에 나와 있는 건 학교장 추천이랑 거의 비슷합니다. 보시면은 이제 뭐 기초 과목에 대한 등급이나 이런 부분들을 보는데 이게 등급만 보는 게 아니에요. 두드림 같은 경우는 정량적 평가를 하는 게 아니고 요 위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학업에 대한 평가를 할 때 등급에 대한 부분도 보지만 원점수와 편차, 평균 같은 것들을 통해서 뭘 하는 거냐면 우리 아이의 학교 수준에 대한 부분을 보는 거예요. 학교 수준과 편차 같은 것들을 다 보고, 그리고 이제 이수단이나 전공 학업에 대한 부분의 점수를 따로 봐요. 그래서 요 전공 학업에 대한 이 등급 있죠. 이거를 별도로 다시 좀 계산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전공 수학 역량이라는 게 뭐냐면 이게 전공 학업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전공 학업에 대한 부분을 좀 따로 보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전공에 대한 관심도들,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전공적 합성에 대한 부분에 활동에 대한 부분을 교과와 비교과로 나눠서 좀 보는 부분들. 그래서 학과 라인이 우리 아이가 지원하고자 하는 부분과 얼마나 연계성과 직접성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인성에 대한 부분은 아까 학교장 추천이랑 똑같습니다. 아이가 뭔가 노력하는 부분도 있지만 저는 그냥 모든 대학교는
공동체라고 항상 얘기를 해요. 다시 말하지만 인성평가는 착한 아이들을 선발하는 게 아닙니다. 아이들을 막 일방적으로 도와준다 그런 게 아니고요. 함께 뭔가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어떤 노력 과정에 대한 조율의 스토리들, 그런 걸 통해 가지고 우리 애가 보여줄 수 있는 어떤 리더로서의 역할들, 이런 것들을 보거든요. 그래서 솔직히 이건 정해져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등급은요, 상위 10과목이 아니에요. 전체 과목을 다 계산을 한 겁니다. 전체 과목을 다 계산했을 때 우리 아이들이 지원을 했을 때 점수가 밀리지 않는 건 2등급 때 초반이에요. 솔직히 동국대학교는 2등급 때 초반이잖아요. 그럼 점수가 두드리면서 밀리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반 정도가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거기가 적정 도전권이 형성이 되고, 2등급 때 후반 아이들이 이제 도전권이 형성되고, 솔직히 3등급 때 아이들이 뚫고 들어가긴 생각보다 쉽지는 않습니다. 학교 수준이 진짜 좋지 않은 이상은. 이해가시죠?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2등급 때 초반은 충분히 지원할 수 있는 안정권이 형성할 수 있는 점수대가 형성이 되는 거고, 그리고 2.5등급 같은 경우는 우리 아이가 지원을 하는 데 있어서 약간 적정권에서 약간 좀 뒤로, 그리고 2등급 때 중후반 아이들도 충분히 지원은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가시죠? 자, 그런데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저기 지금 제 머리 위에 있는 학업 역량 평가하는 거 있잖아요. 저 등급과 원점수, 평균, 편차 이런 거 계산을 해야 됩니다. 근데 예전에 저희 콘쇼가 저 계산하는 프로그램을 2347 학업 역량 계산기라는 걸 만들어서 솔직히 돈 주고 팔았었어요. 그런데 제가 그거를 주식회사 코에두 GPT라고 해서 에두비 회사에다가 팔았습니다. 그런데 이 판 거를 에두비가 엑셀로 바꿔가지고 무료로 제공해주고 있어요. 그거 어디 있는지 한 번만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이게 에두비 사이트인데요. 에두비에 들어가시면 여기 에두비 프로그램이라고 있는데 요 밑에 자료 창고라는 게 있습니다. 자료 창고 클릭하시면은 여기 위에 32번에 있네요. 학생부 종합전형 등급 계산기. 그래서 엑셀 파일인데 아직 특목고는 제공을 안 하고 일반고 아이들만 제공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2347 프로그램 판매권이 이전했다고. 그래서 요거를 보시면 아래쪽에 이제 계산기가 엑셀로 들어가 있고 이거 무료입니다. 무료로 받으실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얘네가 이거를 이제 제가 판매권을 넘길 때 뭘 달라고 했냐면은 이거 데이터가 나왔을 때 어느 정도 대학교를 갈 수 있는지에 대한 대학과 학과에 대한 부분은 아마 그 에두비 데이터에다가 다 집어넣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러면서 얘네가 엑셀 파일로 좀 정리한 게 있더라고요. 이게 뭐냐면 우리 아이들이 이제 아까 그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엑셀 프로그램을 돌리면 그 프로그램이 어떤 원리냐면 우리 아이 성적의 원점수와 등급, 편차, 평균, 이수 단위 이런 것들을 다 계산을 해서 전국 단위에서 우리 아이 학교 수준이 어느 정도 되는지 이거를 계산을 한 거예요. 근데 그거 계산을 할 때 고등학교별의 그 보정값이라는 게 있어요. 학교 수준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데이터와 또 하나의 데이터가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원점수 보정값이라는 게 나올 텐데 그 원점수 보정값은 아이 등급 있죠. 등급을 다 빼버린 상태에서 원점수와 편차와 평균만 갖고 학생의 전국 단위 위치를 다시 찾은 건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학교 수준이 아닌 학생의 개인 능력을 보고자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그게 100점 기준으로 만들어놨어요. 그랬을 때 여기 나와 있는 게 이제 우리 아이가 어느 정도 지원할 수 있는지 보는 건데 여기 보시면 동국대학교를 지원하는 데 있어서는 한 93점 대 정도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한번 동국대학교 지원했을 때 우리 아이 점수가 밀리지 않는구나. 그런데 일반적으로 보편적으로 보면은 2등급 때 초반에서 중반 사이의 아이들이 93점대가 나와요. 좀 학교 수준 좋으면 93점대 후반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동국대학교는 충분히 지원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게 학과들마다 틀리긴 해요. 근데 그 학과들마다의 데이터는 에두비 데이터에다가 넣어놨을 거예요. 그래서 프롬포트를 수시 학생부 종합전형 지원하고자 하는데 에두비 데이터 동국대학교 학과별로 알려줘. 그러면 아마 알려줄 거예요. 거기에다 넣어놨다라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렇게 엑셀 파일이 있으니까 요거를 보시잖아요. 그러면은 좀 대학교 지원하는 데 있어서 조금 기준선을 잡는 데는 좀 도움이 될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근데 이제 제가 오늘 방송을 할 때는 단순 등급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일단은 설명을 해드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원 가능한 거를 단순 등급으로 봤을 때 한 2.1에서 한 2.5등급, 2.6등급 정도면은 충분히 동국대학교는 서류를 가지고 한번 분석해 볼 필요가 있고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학업 역량에 대한 부분을 전국 단위 우리 아이 학교 수준과 개인의 위치를 찾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대학교가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단순하게 등급만 갖고 선발하지 않는다고. 그 이유가 원점수와 평균과 편차 이런 거 다 계산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 계산을 일반인들은 못 하세요.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그걸 돈 주고 팔았겠죠. 근데 이제는 무료로 어느 정도 기준선을 잡으실 수 있으니까 한번 이용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최종적으로 한번 정리를 하자면 보세요. 동국대학교 학교장 추천 같은 경우는 일단 등급을 10과목을 가지고 계산을 했을 때 우리 아이가 한 1.0에서 1.2 정도 나온다. 그리고 서류에 대한 세부 능력 안에서 우리 아이가 지원하고자 하는 부분의 학과에 대한 부분을 최소한 계열 정도의 색깔이 난다. 전공에 관련된 어떤 이런 색깔에 대한 부분이 어느 정도 맞아떨어진다 라고 했을 때는, 그리고 우리 아이가 면접 보는 걸 극히 싫어한다 라고 하면은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학교장 추천으로 가면 되는데, 우리 아이가 골고루 점수를 2등급대를 만들어 왔기 때문에 우리는 골라내도 절대 1.0이나 1.2가 나오진 않는다. 그런 경우는 두드림으로 가면 되는데, 두드림으로 갈 때는 생활기록부 안에 있는 부분이 우리 아이가 지원하고자 하는 학과와 일치성이 나타나는지, 그렇기 때문에 동국대학교 두드림 같은 경우는 우리 아이가 점수가 모자르다 그래서 이렇게 좀 비인기과 어문계열 이런 거 함부로 놓으시면 안 됩니다. 진짜 떨어지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못 먹어도 내가 가고자 하는 학과 라인은 맞춰서 지원하셔야 되고, 우리 아이가 약간 면접을 좀 잘 할 수 있을 것 같다. 동국대학교 면접 같은 경우는 서류 신뢰도 면접이에요.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면접에 조금 자신감이 있고 우리 아이가 서류를 어느 정도 구색을 맞춰놨는데 한 2등급대 중반 정도 된다 그러면 동국대학교 충분히 한번 해볼 만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동국대학교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잠시만 기다려주시면 학업 역량, 아까 보여드렸던 학업 역량 있죠. 그거 대학교가 어떻게 분석하는지 보여드릴게요.